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용필입니다. 제가 마이크 들고 수업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마이크를 들고 하려고 그러니까 참 어색하네요. 몇 분 계시지도 않은데. 그냥 말하는 좀 들리나요? 아니요, 그건 좀 안 들려요. 네. 앞으로 오시면 원래 해마다 저희들이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정보보안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사항에. 그런데 따로 저희들이 교직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강의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직원 연수도 있고 하길래 실은 아까 오전에 이 강의를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오후로 돌렸고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정보 보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3분 동안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교육은 이미 사진 찍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분석 기관에서 보면 워스트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분기별로도 하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이게 최근에 2020년대 지금 6월달까지죠. 6월달까지 100개의 워스트 패스워드를 뽑아놨는데 보면 혹시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1위가 1, 2, 3, 4, 5, 6, 2위가 1, 2, 3, 4, 5, 6, 7, 8, 9, 3위가 패스워드, 4위가 쿼티 있죠. 좌판 왼쪽에서부터 딱 5개 치면 쿼티예요. 5위가 1, 2, 3, 4, 5, 6, 7, 8, 6위가 1, 2, 3, 4, 5, 7위가 1, 2, 3, 1, 2, 3. 이제 5, 6, 7도 가기가 싫죠. 8위가 이제 2도 누르기가 싫어요. 그래서 1, 6개인가요? 그 다음 9위가 이제 1, 2, 3, 4. 10위가 1부터 0까지. 그렇죠? 11위가 1, 2, 3, 4, 5, 6, 7. 12위가 자, A, B, C 1, 2, 3이에요. 자, 1위부터 제가 지금 12위까지 보여드렸는데 5분이면 털 수 있겠죠. 이 중에 하나 누르면 대충 맞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해마다 올해만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2018년도부터 19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위를 놓치지 않는 게 바로 1, 2, 3, 4, 5, 6이에요. 그 밑에도 2위부터 10위까지 보이면 약간씩만 바뀌죠. 2위가 3위로, 4위가 2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워스트 패스워드는 거의 해마다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 뜨끔하신 분 계시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교수님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거죠. 근데 패스워드를 쿠팡 들어갈 때 다르고 옥션 들어갈 때 다르고 우리 학교 들어갈 때 다르고 우리 학교만 해도 패스워드가 여러 개잖아요. 이거 관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정한 룰을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구글에는 교수님들이 지금 지수익 계정이나 일반 계정을 쓰고 계실 텐데요. 왼쪽에 보안에 가보시면 2단계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사용으로 체크하시고 2단계 인증을 해 놓으신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밑에 본인 확인 방법은 복구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나 또 다른 이메일들을 하나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패스워드를 완전히 이제 분실했을 때 이런 2차 방법을 이용하시면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우리 학교에서 발급해드린 지수익 계정은 패스워드를 까먹으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5만원씩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3가지 거죠. 자,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쓰실 텐데요. 지금도 익스플로러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보시면은 맨 우측 위에 보면 이게 점이 3개가 찍혀 있는 게 있어요. 더보기라고 하기도 하고 3점 메뉴라고도 하는데 거기를 눌러보시면 뭐가 있냐 그러면 시크릿 모드가 있어요. 자, 시크릿 모드는 현재 크롬 창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카맣게 보여요. 이걸 언제 쓰시냐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내 본인 컴퓨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밖에 나갔는데 급하게 내가 인터넷을 써야 된다. 그랬을 때 거기다가 내가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를 넣으면
쿠키 정보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시크릿 모드는 이 쿠키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일을 본다거나 외국에 나가서 급하게 이메일을 열어본다거나 그렇죠? PC방 가서 본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시다. 꼭 이것만 주의하시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정보 보안에 관련된 교육은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이역을 해야 돼서 자, 제가 아까 보니까 대부분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재미없는데 시작은 조금 경쾌하게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시 52분인데 4시 50분까지 1시간 동안 저하고 이렇게 경쾌하게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원래 오늘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할 거죠. 옆에 코드 빼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오늘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원격 수업 사례 발표라고 워크숍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 교수님들께서 뭐 수업 사례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수업 사례보다도 한 4가지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가 왜 G-Suite 에듀케이션을 도입했는가, 그 도입 배경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례는 간호학과가 먼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간호학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호학과 활용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자, 실제 이런 뭐 테크놀로지는 너무나 많죠. 구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테크놀로지나 이런 툴들이 실제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렇죠? 오늘의 포커스라고 보시면 3번째가 되겠죠.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거는 주로 이제 제가 이번 1학기 때 사용했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번째는 지금 언택트라고 하는데 언택트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더라고요. 잘못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말하는 언택트라고 하죠.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교육, 우리 2학기가 당장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이렇게 해서 1시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호학과에 있고요. 구글 서티파이드 그 에듀케이터 레벨이 이렇게 1, 2가 있어요. 그래서 2가 1, 2 다 있고요. 1, 2가 다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19번째였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비공식적인 자료지만 44명이 최근에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여기 옷을 입고 있지만 GED 경기라는 데가 있어요. 그룹이 우리나라 여러 개가 있는데 GED 경기의 그 인스파이어 캡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측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캡틴들하고 인스파이어 캡틴들, 리더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로 이렇게 그룹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금 생소하죠. GED라 그러면, 그렇죠? 이게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룹들이 활동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GED 사우스 코리아가 맨 처음 발족됐고요. 그리고 경기, 수원, 포천, 뭐 여기 경기, 서울 경기는 워낙 많고요. 그다음 부산, 대구 이쪽들도 그룹들이 많습니다. 전남에도 최근에 작년에 만들었고요. 광주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아까 GED 사우스 코리아, 그다음 GED 경기, 그리고 GED 전남, GED 광주 이렇게 네 군데 그룹을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학기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죠. 비대면, 그렇죠? 뉴 노멀, 아까 말씀하셨죠? 새로운 일상, 그렇죠? 뉴 노멀, 언택트, 그다음 온택트, 포스트 코로나, 블렌디드 러닝은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또 많이 듣게 되죠. 랜선 라이프도 들어보셨죠? 랜선 라이프, 저 미래의 꿈입니다. 홈 루덴스 쪽, 그렇죠? 집에서 노는 쪽들이잖아요. 집에서 노는 쪽들. 미래교육, 뭐 혁신교육, 그렇죠? 아마 1학기 때 가장 많이 듣고 있고 지금도 인터넷이나 뭐 뉴스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언택트 시대의 교육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주제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 청암대학교가 온 지가 1997년이에요. 올해 지금 24년째입니다. 컴퓨터과에서 11년 있었고요. 간호학과에 온 지가 지금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육은 여전히 어렵죠. 자, 그런데 미래 교육을 하라, 혁신 교육을 하라 이러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담담하죠? 담담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장 저는 좋은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GED 공부할 때는 2017년, 18년, 19년 제 돈 들여서 사비로 서울까지 올라다니고 정말 주말이면 바빴어요. 왜? 이런 교육이 지방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돈 주고 수십만 원씩 들어가지고 토요일 갔다 일요일 날 내려왔다 평일 날은 못 가잖아요. 아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든 교육이 다 온라인화 돼버렸잖아요. 돈 안 받죠. 다 대부분 무료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젯밤에 했던 겁니다. 어젯밤에 7시부터 9시까지. 저 밥도 안 먹고 이것도 들었어요. 자, 이거 지난주 22일 날 했습니다. 정재윤 교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지난주 했어요. 자, 이거 8월 4일 날 합니다. 강원대학교 우리나라 게이미피케이션 하면 제일 유명한 교수죠. 김상준 교수. 저도 이것도 신청해놨어요. 자, 이게 다 뭐냐? 공짜라는 거죠. 공짜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이런 데 참가하시려면 교통비 빼고 가서 참가비만 하셔도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주일마다 이렇게 계속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자, 이게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6월 고등학교 3학년들 모의평가 결과죠. 결과인데 보시면 1등급 애들은 변함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얘들은 공부한 애들이잖아요. 비대면이 됐건 대면이 됐건 얘들은 어차피 공부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은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5등급이야. 저 밑에 있는 애들이죠.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늘어버려요. 36%에서 46.5%까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실제 학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우측에도 보시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학력 격차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보시면 지금 초중등학교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가 60.4%입니다. 매우 심각이 20%입니다. 심각하지 않다는 아무튼 19%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잘한 애들은 어차피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가장 큰 게 지금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간호학과에 왔는데요. 처음에 왔는데 보니까 제 과목이 컴퓨터 활용이었어요. 컴퓨터 활용이었는데 간호학과의 특성상 제가 와보니까 비전공 교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가르치니까 저를 전공 교수로 이렇게 안 봐주죠. 당연히. 그래서 애들 지도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 말은 잘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왜? 국시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그냥 점수 어느 정도 받자 이거죠. 그래서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런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 문제가 간호학과에 가보니까 객관식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객관식 시험 문제를. 그래서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죠. 어떻게 이걸 객관식을 가지고 애들을 평가할까? 주관식으로 늘 하던 것을. 그래서 상당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간호학과 교육과정이 개편이 많이 됐죠. 2008년도, 2013년도, 14년도 이렇게 개편을 하는데 저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간호정보학이라는 과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손가락에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간호정보학이라는 과목을 넣었었습니다. 간호통계학도 넣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이 중요한 과목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갈까? 정말 이때부터 이제 잠이 안 왔죠.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을 지금 현재 상태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했죠.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에는 지금 뭐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지만 LMS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때부터 제가 이제 스마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을 조금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저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파워포인트였죠. 파워포인트 교수님들 잘 하시나요? 아니 아까 가장 많이 쓰는 도구들인데 잘 하세요? 이대로 안 하시네요. 저도 이런 쪽에는 조금 그래도 실력이 있다고 하는데 파워포인트는 정말 어려운 도구예요. 지금은 파워포인트 안 씁니다. 현대 누구죠? 그 부의장? 거기는 아예 현대라는 그룹에는 파워포인트를 쓰지 말자고 몇 년 전부터 그렇죠. 파워포인트는 정말 어려워요. 왜?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만드는데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주 지루하고 따분해요. 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A 선생님도 B 선생님도 C 선생님도 전부 와서 틀어주는 게 파워포인트거든요. 그것도 글씨만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여기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교수님들도 뭐 연수 가보시면 알죠. 파워포인트 첫 장 딱 띄우면 뭐요?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결정 나죠. 이건 1초도 안 걸립니다. 딱 보면 더 이상 보기 싫어요. 지금 제 화면은 조금 다르죠? 안 달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파워포인트는 공유하고 협업 이런 게 안 됩니다. 아까 포시 말씀하셨는데 콜라보레이션 전혀 안 돼요. 그렇죠? 피드백이 전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를 접었고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프레지라는 겁니다. 프레지라는 도구는 정말 다루기 쉽고 다이나믹하죠.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아주 적합한 도구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썼던 도구가 바로 이 프레지예요. 그리고 공유, 협업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자, 페이스북은 제가 뭐 페이스북 초창기 때부터 썼고요. 우리 간호학과는 제 과목을 수업 듣는 학생들은 전부 페이스북에 간호정보 그룹을 부분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룹 멤버들이 한 1,500명 정도 강제로 밖으로 나간 애들은 어쩔 수가 없고 지금도 간호정보로 졸업생들하고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간호정보하고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2013년도부터 썼던 도구 중에 하나가 에드모드라는 거예요. 에드모드는 UI나 UX가 아주 직관적이고 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호학과에 몇몇 교수님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지금도 세계에서 LMS 탑10 뽑으면 거의 들어가는 게 이 에드모드예요. 상당히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제가 이제 구글을 알게 되면서 이거는 접었습니다.
자, 16년도, 17년도는 또 다른 좋은 도구가 있나? 핀란드 친구들이 만든 건데 엘리아뎀이라는 게 있어요. 자, 2년 동안 정말 잘 썼어요. 이것도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아무튼 기술력은 좋은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요. 그래서 17년도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가 또 무크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무크를. 그래서 실제 간호정보학의 코세라에 있는 무크 강의를 학생들로부터 듣도록 하고 조별로 발표를 시켜봤습니다. 자, 이때가 대전환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6년도에 제가 간호학과의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이런 좋은 툴들을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에듀테크라는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 해 말에 G Suite for Education이라는 것을 제가 구글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대학에 도입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충청 이남으로는 처음이고요. 전국 대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번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엄청나게 빨리 G Suite for Education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다 영어고요. 누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도 영어가 짧아서 이거 신청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고민이 됐죠. 이 좋은 도구를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려면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나름대로 그냥 공부를 아까처럼 서울로 어디로 쫓아다니면서 잠을 안 자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우리 간호학과의 수업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19년도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간호학과 작년도부터 이제 교수님들 상대로 제가 강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왔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2020년도에 전체 학과로 지금 확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교무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학기 때는 또 새로운 역사를 우리 학교가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체 교수에게 크롬북을 지급한 학교는 없습니다. 조금 이따 그 이사님이 오시겠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도입한 학교는 없어요. 근데 우리 혁신지원 사업단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교무부장님 또 무엇보다도 우리 총장님께서 이런 걸 승인해 주셔서 전체 교수님들께 크롬북을 이렇게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분하죠? 그래요? 아, 제가 따분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G Suite for Education이 뭐냐 이거죠. 스위스라는 말은 어떤 패키지잖아요. 포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만 패키지로 종합 선물 세트로 나눈 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에는 엄청난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만 묶어서 이렇게 G Suite라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물론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패키지들만 모아가지고 또 프로미를 쌓았죠. 그거를 G Suite for Enterprise라고 합니다. 포춘 500대 기업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항공이 쓰고 있어요. 지금 서울의 이대병원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G Suite for Education이 뭐냐 그러면 구글의 아무튼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런 기업이나 학교 이런 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협업 도구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왜 좋냐? 협업하고 소통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어요. 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워낙 많이 썼고 저 애플도 매니아죠. 애플에 돈 많이 갖다 바쳤죠. 지금도 뭐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구글보다 더 좋은 도구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구글로부터 뭐 10원짜리 받냐? 전혀 안 받습니다. 그냥 제가 좋으니까 쓰자는 거죠. 대신 앞으로 더 좋은 도구가 나오면 그 도구를 쓰셔야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까 미국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4C, 뭐 6C 이런 거에 보면 협업하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반드시 들어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 아까 다 들어있죠. 이런 도구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도구들이죠. 한 16가지 도구들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간호학과 사례를 제가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보겠습니다. 19년 작년 여름
7월 달에요. 7월 달에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제가 특강을 4번 했고요. 2학기 때 워크숍을 4차례 이렇게 교수님들 상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 1월 20일 날 작년 2학기 때 몇몇 교수님들이 도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업 혁신 사례 발표를 하자. 그래서 우리 학부장님께서 주축을 하셔서 1월 20일 날 사례 발표를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뻥 터진 거죠. 우리나라에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뻥 터졌어요. 근데 이제 방학 때 간호학과는 이제 실습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바로 2월 10일입니다. 3학년들이 이제 임상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OT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올 수가 없죠. OT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도구를 선택한 게 제가 유튜브 그러면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오리엔테이션을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실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거 상황이 위중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1학기 때 수업을 잘못하면 학교를 학생들이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학과 차원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월 말부터 해가지고 3월 초에 거의 날마다, 여기는 제가 굵은 것만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밑으로 교수님들을 계속 강의를 했어요.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차례 강의를 해가지고 구글 미트를 이제 우리가 수업에 도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왔는데 2주가 연기됐잖아요. 연기됐는데 이러다가는 언제까지 연기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간호학과는 그러면 2주 연기하고 3월 16일 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일단 계약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죠.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불쌍한 친구들이 우리 신입생들이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서 3월 16일 날 신입생 OT를 유튜브로 하겠다. 그래서 신입생 OT를 유튜브로 하고 3월 16일부터 이제 수업을 바로 구글 미트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간 점검을 한번 했죠. 4월 달에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염려스러운 면이죠. 그래서 실제 4월 22일 날 교수님들끼리 다시 모여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도구나 뭐 티칭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제작하자, 이런 워크숍을 또 한번 진행을 했고요. 지난주 7월 20일 날은 아까 학생 상담, 서지혜 교수가 아까 발표한 내용이죠. 상담 및 지도를 위해서 역시 어떤 도구를 쓸 건지 또 워크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1일 날은 이제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플립 러닝, 원격 수업, 2학기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간호학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냥 굵직굵직한 사례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원격 교육에 있어서 이런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좋은 말을 했죠.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는 다시 우리 인간을 만든다. 아마존에서 혹시 호미가 잘 팔리고 있는지 아세요? 알죠? 저도 한번 장사해보려고 했더니 중국산이 다 차지해버리더라고요. 자, 도구를 만드는데 그 도구는 다시 우리 인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진행된,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2004년도에 구글에서 진행된 구글 북스 도서관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 기계가 뭐냐 그러면 구글은 미국의 미시간 대학,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 대학, 그 외에 나머지 지금 현재 약 전 세계 60여 개의 대학들,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최초로 연세대학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얘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전 세계 대학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책을 다 스캔을 떠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저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가장 반발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네? 저작자죠. 그래서 저 때부터 이제 법적으로 다툼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게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구글이 승소를 합니다. 일부 저작권 연한이 지난 것들은 공개를 했고 저작권 연한이 아직 있는 것들은 목차나 일부를 공개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튼 법적으로 구글이 이겼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저작권 때문에 이걸 공개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지금 다 스캔 떴어요. 한 7천만 권 떴어요. 이게 인간이 뜨면은 한 1000년 걸려도 못 뜬답니다. 스캔을. 근데 지금 약 7천만 권을 떴고요. 지금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10년 안에는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뜰 것 같대요. 스캔으로. 그러면 이걸 스캔 떠서 뭐 하려고요? 우리한테 주면 안 되죠.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머리를 쓴 거예요. 구글 북스에 보면 앵그램 뷰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모든 책에 나오는 구글이 어떤 회사예요? 검색 회사잖아요. 전쟁과 평화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냐 그러면 1800년대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가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할 때 1800년대부터 지금 2008년도까지 책을 다 스캔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쟁과 평화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가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여기가 가장 많죠. 그렇죠? 저 때가 언제일까요?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 이제 역으로 추론을 해보면 제가 사랑하고 돈을 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러브하고 머니를. 자, 그랬더니 자, 여기 파란 게 지금 이렇게 한참 높죠. 파란 게 뭘까요? 전쟁 중에 무슨 사랑은 사랑이에요. 돈이 최고지. 그렇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쭉 지나오다가 1996년도에 오니까 다시 사랑이 앞서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전쟁도 다 끝나고 지금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자, 그래도 뭐니 해도 돈보다는 사랑이 최고더라.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석 서비스를 해주는 게 바로 앵그램 뷰어라는 거예요. 더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넣어보시면 재밌는 결과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외에도 구글의 트렌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말씀 많이 듣는 에듀테크라는 걸 검색을 해봤어요. 에듀테크가 검색을 해봤더니 언제 가장 많았냐 그러면 이때 에듀테크 검색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가장 많아요. 자,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추적해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막 당선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합쳤을 때예요. 그죠? 그래서 에듀테크 산업을 그때 키우겠다고 한참 떠들었거든요. 자, 그때더라고요. 자, 구글만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비스에도 비카인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에듀테크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에듀테크가 조용하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뜨고 있죠. 자, 이거는 역시 코비드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에도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가 있죠. 네이버에 보시면 데이터랩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빅데이터 분석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도 제가 영어로 에듀테크, 한글로 에듀테크, 미래교육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측에 있는 것처럼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검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관심사가 미래교육, 에듀테크에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크죠. 무크를 이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테고 2012년을 무크의 해라고 합니다. 뉴욕 타임즈의 표지 커버가 바로 이렇게 무크였어요. 이때를 우리는 무크의 해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는 전혀 무크하고 상관이 없었죠. 지금 뭐 미국이나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들이 자, 이런 걸 우리는 4대 무크라고 합니다. 코세라, 에덱스, 유다시티, 퓨처런. 세 개는 미국 거고 퓨처런은 영국 거예요. 가운데다 제가 K 무크를 넣어놨는데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무크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조용했어요. 무크에 대해서. 그러다가 2015년도에 서울대, 연고대 10개 대학이 10억 가지고 컨소시엄 맺어서 출발한 게 K무크예요. 요즘 말하는 K자를 붙였죠. 이때 27개 강좌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한 700개 이상의 강의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코세라나 이런 강의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제 컨텐츠의 질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도를 제가 화면 녹화를 빨리 해봤는데요. 방금 보셨나요? 이게 무슨 지도냐 그러면
뭘까요? 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나라들은 학교가 문이 열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분홍색이죠. 분홍색은 일부 학교, 로컬로 이렇게 열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좀 진한 색이 있잖아요. 진한 색은 지금 학교를 전부 다 폐교한 상태예요. 그래서 방금 비디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멀어서 제가 방금 보시는 것처럼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제가 이걸 동영상을 캡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문이 열린 학교가 좀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파란색으로 여기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밑에 보시는 것처럼 107개 나라에서 60.9%의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고 있다. 교육을 못 하고 있다. 이게 유네스코 자료예요. 자, 아까 포스트 코로나 하시는데 포스트 코로나는 없습니다. 저는 결론 내렸어요. 포스트 코로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는 말은 맞지 않고요.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 전문가들의 얘기고 저도 그 말에 아주 깊이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아직 우리가 새로운 세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하고 이렇게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는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아까 또 김희경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지금 올해 들어서 지구 전체 인구의 약 80%가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약 40억 정도가요. 자, 이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이제 신체의 일부예요.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그렇죠? 걸어갈 때도, 그렇죠? 마치 우리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구가 약 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이거는 우리 교무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 중에 제가 슬라이드 한 장만 가지고 온 겁니다. 대학의 자율에다가 원격 수업을 이제 다 풀었죠. 그리고 대학이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평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다 풀었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네요. 이거 누구의 말이냐 그러면 지지난주에 연세대학교 총장님의 말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지금 일반인에게도 2학기 강의부터 등록금을 안 내도 강의를 풀어줬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등록금을 내니까 저 강의를 듣지만 일반인도 와서 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연세대학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올 2학기부터 지금 이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래서 그 이제 관련된 부서장님께서 총장님께 결재를 하러 갔더니 연세대 총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다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이랬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테크놀로지나 이런 툴들이 뭐 학습자의 학습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제가 본 적은 별로 없고요. 아까 플립 러닝 뭐 나온 지 오래됐죠. 그러나 그것이 특별히 뭐 학습의 뭐 향상 그런 걸 가져온지는 저도 상당히 많이 의문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구를,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느냐가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5살만 좀 젊었어도 저도 교육학을 다시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1학기 때 제가 썼던 이 두 과목, 정보능력하고 간호정보학에서 어떤 도구들을 썼는가, 제가 뭐 기능이나 어떻게 쓴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빨리빨리 제가 이 원자료는 제가 이미 다 올려놨어요. 동영상까지 다 넣어서.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게 클래스룸이죠. 클래스룸은 뭐 교수님들 다 쓰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메인 플랫폼으로 썼고요. 자, 유튜브에 강의 녹화해서 당연히 올려줬죠. 당연히 올려줬고요. 플립그리드라는 걸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교수님들 몇 분 쓰라고 했더니 잘 안 쓰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플립그리드를 가지고 개강 인사를 서로 나누자 나하고 다. 그래서 실제 플립그리드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개강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미트가 그 당시 뭐 별로 그렇게 기능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첫 시간을 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트를 쓰기 시작했죠. 미트는 원래 화상회의를 이렇게 위해서 만든 도구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기능이 아주 제한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미트의 기능 개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풀어진 거는 지금 250명까지 올 9월 30일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30일이 넘으면 다시 100명 제한으로 묶여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스코의 웨백스도 워낙 세계적인 화상회의 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것도 써봤어요. 비교하려고 여러 가지.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학교에는 구글 미트가 좋겠다. 왜? 저는 실은 줌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다른 과목 교수님들이 다 미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걸 쓰니까 얘들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니네들 따라갈게. 그래서 그냥 미트로 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방금처럼 이렇게 썼고요. 자, 스트림야드라는 것도 아까 유튜브 제가 라이브 방송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때 쓴 도구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면 구독자가 1000명이어야 돼요. 1000명. 그리고 1년에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간호학과에서는 이 스트림야드를 가지고 아까 라이브를 했었습니다. 실제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지난주 21일 날 제가 그 플립 러닝 아까 그 워크샵 했잖아요. 이때 키포인트가 이제 OBS죠. 아까 서지혜 교수가 그 녹화해 놓은 게 바로 OBS로 화면 강의를 끈 거죠. 그래서 OBS로 제가 지금 엑셀 수업하는 걸 잠깐 화면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저거하고 비슷한 게 엑스플릿 브로드캐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뭐 어떤 툴을 쓰시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둘 다 썼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걸 가지고 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둘 다 써서 수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엑스플릿 V캠이라는 도구도 썼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집의 뒷모습이 별로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 가상 배경을 저렇게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신입생들에게는 우리 학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학교 사진도 찍어다가 이렇게 뒷배경으로 깔아주고, 어쩔 때는 또 가상 배경으로 저렇게 우주도 보여주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조금 달리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지금 무료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이런 걸 쓰시면 학생들이 조금 흥미있어 하더라고요. 실제 맨날 이 백그라운드 이거 깔고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저기 좋더라 이거는. 자, 이제 좀 한 단계를 더 나갔어요. 스냅 카메라라는 툴도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분장을 좀 해봤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글라스도 끼고, 그렇죠? 막 분장이 되죠. 분장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정말 재밌어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업의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활동들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에는 이와 같이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들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실은 우리 간호학과에는 지금 교수용 드라이브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과에서 발생되는 모든,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 뭐 청합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올려줘요.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은 여기서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이름만 바꿔서. 자, 이거는 지금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도 제가 쓰려고 다 준비했고요. 일부러 지금 교무청,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김보람 선생님부터 지금 첫 시작으로 다음 확대간부 회의부터는 회의 자료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DF 파일 가지고 회의 진행하시면 되고 인쇄를 안 할 겁니다. 자, 구글 사이트 도구,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는 또 사이트가 필요하죠. 홈페이지를 급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런 것들은 제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여기 나오네요. 온라인 강의실. 아까 티칭 포트폴리오, 이것도 제가 기본 틀 만들고 워크샵 몇 번 해가지고 지금 다른 교수님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고 계십니다. 청합 마일리지 아까 했죠? 학생들이 아주 이거 귀찮았는데 이것도 제가 다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학생들은 그냥 가서 클릭하면은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폼즈. 아마 뭐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도구가 구글의 설문지지 않을까? 아까 이거 마일리지도 다 설문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안 쓴 줄. 아까 포트폴리오 있죠? 포트폴리오도 지금 예전에는 파일철로 했는데 지금은 다 디지털로 이렇게 학생들이 그냥 마우스 클릭하고 들어와서 다 자기 이름만 바꾸고 사본 생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놨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또 간호학 교수님들한테 제가 또 챗을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죠. 피드백이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구글의 채팅 서비스, 챗이라는 서비스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글의 챗은 4학년 지도 교수들끼리도 방을 만들고 전체 교수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하고 저하고 만들어서 추천서 같은 것들이 오면 바로바로 일로 그냥 쏴주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뭐 기본이겠죠? 유튜브에 동영상 만들어서 부지런히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니어팟이라는 도구도 있고요. 원격에 있더라도 이런 도구를 쓰면 실제 강의실보다 현장감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 스마트폰을 여기서 원격으로 다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나온 클래스 카드, 퀴즈 게임 너무나 좋죠. 이런 것도 쓰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카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웃. 이런 걸 이용하시면 원격에 있더라도 다 가능해요. 제가 좋아하는 멘티미터라는 도구입니다.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반응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죠. 구글 폼즈, 그렇죠? 아까 출석 체크할 때, 퀴즈 과제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썼던 도구가 이런 도구였을 겁니다. 근데 실은 제가 우리 학과 교수님들을 보시더라도 설문지를 그렇게 잘 쓰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넷 중에 하나, 뭐 만족도 조사 이 정도만 쓰지 활용하면 무궁무진하거든요. 이것도. 자,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제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주로 폼즈를 많이 쓰고요. 만족도 조사도 사전, 중간, 사후 이렇게 해서 3번을 다 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아까 그 간호학과 설문 조사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간에 이 폼즈를 이용해서 실제 교실 탈출 게임을 한번 설문지로 만들어 봤어요.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했던 게 이거였어요. 퀴즈를 어렵게 낸 게 아니고 우리가 중간고사를 못 봤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뭔가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넣어보자 해서 만든 게 아까 구글의 설문지를 이용해서 방탈출 게임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랬더니 한 학기 동안 제일 좋았던 게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 했던 거,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거는 교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임 교수, 비전임 교수 설문조사했고 학생들 설문조사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임 교수고 비전임 교수고 앞으로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떤 수업 방법을 선호하냐 했는데 교수님들은 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했어요. 학생들은 뭐예요? 학생들은 컨텐츠를 제공해 주라 이거예요. 컨텐츠를 제공.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학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들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학생들은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받고 싶은데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야 될까요? 학생들의 의견을 따라줘야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저처럼 실시간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 교수님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눈도 아프고 이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요즘 애들 봤잖아요. 아까 PC는 거의 안 써요. 글쎄 안 써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2학기 때는 원격 수업이 진행된다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교수하고 학생이 지금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르잖아요. 달라요. 자, 그래서 원격 수업하면 가장 좋은 점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아무 때나 수업을 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이것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걸 제공해주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시간에 아무 때나 이걸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자들은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학습 도구들이 너무나 많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많은데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러닝 툴들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런 툴 중에 어떤 툴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교수님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도구는 지구상에, 우주상에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한테 어떤 도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부지런히 검색하시고 찾고 배우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디자인 싱킹이라는 뭐 단어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뭐 이대화하면 유명하죠. 여기 팀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자, 거듭된 실패에 굴하지 않고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 이런 디자이너들의 사고방식으로 우리 이제 교육을 디자인하자. 그래서 교육에도 최근 뭐 디자인 싱킹, 뭐 워크샵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우리는 기존의 이런 오프라인 수업을 완전히 바꿔서 설계를 디자이너들의 심정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답이 없죠. 지금 현재 상태로 이제 가장 미래가 불안해져 버렸어요. 미래라는 것이 예전에는 제가 클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예측했어요. 학교 반드시 다니고 공부하다가 내가 원하는 회사에 시험 봐서 합격하면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정년퇴직 했어요. 이게 옛날엔 다 일상적이잖아요. 지금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 애매모호성, 복잡성, 그렇죠? 그리고 변동성, 변동 가능이 워낙 커요. 그래서 우리가 2학기 8월 31일 개학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학기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 양쪽 다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봤어요.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원격 수업을 1학기 동안에 해봤더니 교수들 간에, 학생들 간에 이 디지털 격차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더라. 교수님들도 이번에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교수님들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온라인에 공개돼 버리니까 이 교수님은 어쩌고 이 교수님은 어쩌고, 그러니까 초중고는 더 심하죠.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 수업하는 거를 다 봐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학부모들이 초중고 담임 선택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선생님한테 우리 애기 이제 못 맡기겠다 이거죠. 그래서 담임을 바꿔달라, 내가 선택하게 해달라, 이런 게 지금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 차이가 아까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갈수록 아마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으로 인한 이런 교육 격차, 불평등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런 것들은 학교 차원에서 조금 준비, 이건 개인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조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내에 이런 브랜디드 러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이 퀄리티 이런 수업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했던 방식으로 1학기 때 같이 그냥 구글 미트 켜놓고 1시간 동안 떠드는 수업은 절대 2학기 때는 장담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2학기 때는 학생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AI, MOOC, AR, VR, MR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특히 학교 차원에서는 이런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플랫폼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ERP 또 추진단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얘기해서 하는 게 이번에 유무선 확충하자, 그리고 크롬북 전면적으로 도입하자, 여기까지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는 이제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할 건데요. 웹캠하고 마이크, 조명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 사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원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거든요. 마이크. 근데 아마 지금 교수님들이 쓰고 계신 것들은 마이크 성능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몇만 원짜리를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교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면 개인 차원에서라도 2학기 준비는 마이크 하나 정도는 꼭 준비를 하시고 뭐 스탠드 조명 뭐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제가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노동집약적인 동영상 촬영의 낮은 수준의 교육 자제하라. 그렇죠? 백날 지금 내가 수업하고 있는 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봐야 안 봅니다. 그렇죠? 유튜브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교수들의 강의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식상한 내 강의를 학생들이 보겠습니까? 절대 안 봐요. 자, 두 번째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컨텐츠 큐레이터가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기존 강의 자료를 재사용할 생각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없애야 될 것 같아요. 1학기 때 강의 자료 2학기 때 써야겠다. 아니면 작년에 파워포인트 자료 2학기 때 뭐 1학기 때처럼 그냥 미트 통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1학기 때는 가능했지만 2학기 때는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것들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쓰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백그라운드로 나와 있는 책들이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들이고 책들이에요. 전부 무슨 책이냐? AI 책이에요. AI 책.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런 AI 개인 교사가 교육을 아마 이끌어가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는 초중고는 거의 20% 이상이 AI 교사가 기초학문들은 다 AI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음 달 8월 달이면 메이저 대학들 11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기초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음 달부터 AI가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AI가 훨씬 저보다 잘 가르쳐요. 혹시 교수님 여기서 달나라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AI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이렇게 티칭하는 거는 떠나야 된다. 이건 AI가 훨씬 잘한다 이거죠. 훨씬 잘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이런 젊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건지를 가르쳐주는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AI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에 끌어들일 건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먼 미래가 아니고 미국이 20%예요. 이 AI는 미국이나 영국, 중국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5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정도 지금 뒤쳐져 있어요. 코로나 사태 때 중국 보세요. 엄청나게 앞서나죠.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얘네들 지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뒤쳐져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지난주에 K-에듀테크 미래교육 컨퍼런스가 있었죠. 아까 박남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광주교대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역시 온라인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잠깐 요약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성취도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상위 30%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 밑에 애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가 아주 떨어진다. 결국은 우리가 1학기 동안의 학생들을 방치해버렸다. 자, 세 번째는 아까 스말로그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가장 주장하는 게 스말로그예요. 스말로그, 즉 브랜드 학습을 해야 된다. 미국의 사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 보면 여기 지금 맥머리 칼리지라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어요. 온라인 수업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저질환, 취약한 대학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주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런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가동을 해야 되겠다. 온라인 학습 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한다. 이거 중요하죠. 제가 간호학과에서도 워크숍할 때 말씀드렸는데 학생이고 교수고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을 수업하는데 어떻게 뭐 화장을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분은 넥타이 매고 밑에는 추리닝 입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교수도 그렇고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거하고 똑같이 세수하고 카메라 앞에 앉으라. 이게 첫 번째 수칙입니다. 두 번째가 복장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어라. 세 번째가 1학기 때 아마 교수님들 경험해 보셨지만 전부 마스크 끼고 카메라를 안 켜죠. 그러니까 나 혼자 벽 보고 수업하는 것 같죠. 이거는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 번째 캠을 켜라. 이 세 가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박남기 교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까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데를 이용하는 바우처 이런 걸 학교에서 지급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는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저는 마지막으로 구글의 모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지키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죠. 문샷 싱킹 들어보셨죠? 이게 구글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예전에는 수십 년간 달나라를 그렇죠 보기 위해서 모든 회사들이 달을 얼마만큼 자세히 볼 수 있는가 망원 렌즈를 개발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근데 구글은 그러지 말자, 그죠? 그러지 말자. 망원 렌즈를 더 잘 보게 개발하지 말고 차라리 달나라에 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게 문샷, 달을 향해 쏘는 생각이라 이거죠. 즉 10% 혁신하는 것보다 10배 혁신하는 이런 급진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자. 이게 구글의 모토인 것 같고 교수님들도 혹시 조금 괜찮아지겠지. 그렇죠? 올해 2학기가 넘어가면 내년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무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조금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수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학습자들이 실제 아까 플립 러닝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자기 주도적 학습 참여예요. 이런 플랫폼이 가장 유명한 게 칸 아카데미죠. 칸 아카데미. 지금 칸 아카데미 국내에도 하고 있습니다. 커넥트 재단하고 칸 아카데미하고 해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다 이렇게 맞춤형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북돋아주는 러닝 퍼실리테이터, 조력자, 촉진자 이런 역할을 해야지 책을 읽어주고 밑줄 치고 외워라 이런 교육은 앞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공감하신다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3분 남았습니다.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어려워 잘하는 친구들은 기획처장 이게 어떻게 브랜디드 방법을 써야 될지 이 많은 것 중에서 그때는 미팅도 1학기 때 했던 것들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구를 뭐가 좋은 거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찾아다니는 건 안 되고 수업을 재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고 그 수업에 맞출 수 있는 도구를 그때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도구는 천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찾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2학기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를 찾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나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론 수업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한번 내려보실래요? 잘안 보이고. 이론 수업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수학습들이 이루어진다는 후만 발전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같이 실기가 가장 강점이 교수분들에게는 더 큰 난관을 끼쳐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교수님께서 실기 교과목을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고 계신 교수님들에게 가장 조금 더 추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으신지 추천을 좀 부탁드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들을 추가적으로 있는지 네. 그건 아마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교과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사례를 보면
체육 같은 게 정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기 경기도 포천에 가면 거기 또 그 체육 선생님인데요. 학생들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체육 수업은 해야 되죠. 아까 저런 플립 그리드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재미를 주면서 그러면 니네가 오늘 팔굽혀펴기를 10개 해봐라. 그러면서 아까 저 플립 그리드 같은 걸 쓰면 막 가면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분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막 재밌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도 하고요. 뭐 음악 수업 뭐 이런 것들도 활용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다른 실습 과목들도 이제 오프라인처럼 100%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런 도구들이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도구를 활용하시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4시 52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포인트랩 장윤철 이사님께서 크롬북 소개와 또 시연을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크롬북을 생산하는 데는 삼성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국내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포인트라는 회사가 크롬북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여기 최고 기술 책임자로 계시고요. 지금 이사님으로 계시는 장윤철 이사님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기존에 여기 사장님하고 잘 알고 서울 다니면서 좀 안면이 있어서 우리 학교에 크롬북 보입하는데 와서 조금 시간을 내달라고 했더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인트랩에서 온 장윤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이렇게 짧게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차린 지 6년이 좀 넘었고요. 이제 7년 차에 접어들었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같이 크롬북 개발을 하시던 분들과 그리고 크롬북 디자인 하신 분과 같이 삼성전자에서 첫 번째 크롬북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그 후에 이제 4명의 창업자가 같이 나와서 한국에서 이런 포인트랩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2015년에 첫 제품을 출시를 했었고 그 이후로 2가지 제품 더 출시를 하고 올해 마침 이렇게 신제품 출시를 또 하게 되었는데 그것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크롬북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롬북이라는 기기 자체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 크롬북이 어떤 기기인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신제품도 사실 아직 아무데도 공개되지 않은 건데 제가 실물도 하나 가져오기도 했고 뭐 사진이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마 다 들으신 말씀 같은데요. 이제 뭐 이런 기기들이 왜 수업에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때 이런 환경 변화가 왜 이런 교육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은행에 항상 은행 업무를 보려면 은행에 갔어야 됐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다 핸드폰으로 그런 업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뭐 국민은행이 파업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파업을 했는지도 몰랐다. 왜냐면 은행 파업이 우리 실생활에 이제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감소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 기술이 맞물렸을 때 우리가 마주한 도전이라고 하면은 이런 기술들은 항상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능력을 증폭을 시켜줄 것인가 아니면은 이 기술이 우리를 대체해버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육자로서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우리가 교육을 했다면 점점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개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상은 집단에서 퍼스널라이즈된 이런 개개인이 되었고, 컨텐츠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인터넷 세상을 누비면 그런 리치된 컨텐츠를 우리가 더 제공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방법은 대신 이런 교육이 개개인화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협력하고 학생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간과 장소가 강의실에 구애받지 않는 이제 휴대폰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미래의 교육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기술이 만나서 더욱 다양성을 확보해주고 교육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교수가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제 토드 로즈라는 교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교육 개조를 감당할 만한 신기술이 마련되어 있어서 자율 속도형 교육을 실현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배우는 속도가 다 다르고 배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춰서 본인 속도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5가지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우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할 것 같고, 이 모든 게 이제 우리는 구글 그 G 스위트를 사용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본인이 작업한 모든 게 평생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대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좋은 효과가 있겠고요. 모든 걸 떠나서 결국 배움이라는 건 재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이 도입되면서 배움 자체가 즐거워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이렇게 미래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크롬북이 왜 좋고 왜 특히나 교육용 디바이스로 각광받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크롬북 11C랑 14라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60도 꺾으셔서 이렇게 태블릿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일반 노트북처럼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8월에 출시하는 11P라는 제품이고요. 기존 모델보다 일단 성능이 많이 올라갔지만 펜이 탑재돼서 이제 PDF에 필기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인텔 CPU가 사용이 되었고, 화면 사이즈는 지금 제가 앞에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11.6인치고요. 그리고 메모리와 저장 장치가 탑재되어 있고, 터치 스크린 그리고 키보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탑재되어 있어서 일반 노트북과 사용하실 때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폰 써보신 분들이라면 딱히 이걸 배워야 된다든지 그런 과정 없이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압이 감지되는 스타일러스 펜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그리신다든지 아니면 필기를 직접 손필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PDF 위에다가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펜 사용성이 그 크롬 브라우저에 자체적으로 내장된 기능들이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크롬북이라는 기기는 저희가 2012년에 처음 개발을 2011년에 처음 개발 완료를 하고 2012년에 미국부터 출시가 되었는데요. 미국에 이제 K-12라고 하죠. 이제 고등학교까지 그 학교에서 사용되는 노트북의 70% 정도가 지금 크롬북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PC나 아이패드나 원래 교실에서 다 쓰이고 있었지만 크롬북을 선생님들이 사용해 보시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너무 편하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70% 점유율을 아마 넘어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저희가 한국에 최초로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크롬북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드리면 구글이 만든 크롬 OS를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는 이제 윈도우 PC에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고 뭐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시고 익숙하실 텐데 그 브라우저 자체를 운영체제로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구글에서 사람들의 브라우저 사용, 그 컴퓨터 사용하는 행태를 보니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시간을 웹브라우저 안에서 이제 보내지, 만약 전문적인 툴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컴퓨터 이제 열어서 하시는 게 웹브라우저 열어서 뭐 네이버 들어가고 다양한 웹 앱들 사용하셔서 업무 보시고 결국 받을 때까지 그 90% 이상 시간이 웹브라우저니, 그럼 차라리 이 브라우저를 우리가 OS로 만들어버리자라고 해서 탄생한 그런 랩탑이고요. 그래서 뭐 3S라고 저희 부르는데 스피드, 시큐리티, 심플리시티 이 세 가지를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OS를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크롬북을 사용하시려면은 무조건 이제 계정 로그인을 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게스트 모드도 있긴 있지만 구글 계정이나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시는 G Suite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해서 사용하시게 되고, 그 로그인해서 사용한 모든 데이터와 설정들은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롬북을 사용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친구의 크롬북에 제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은 제가 그동안 뭐 사용하고 있는 배경화면이라든지 뭐 설치해둔 앱들 그리고 뭐 즐겨찾기나 여러 가지 설정들이 다시 제가 새 노트북이라고 해서 설정해 줄 필요가 없고요. 모든 설정이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 사용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양한 웹 앱들을 사용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안드로이드 앱들도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설치해 주시면은 이제 뭐 같은 기기에서는 다시 설치할 필요 없고 다른 기기에서도 바로 이렇게 따로 설치 버튼 누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쉽고 간편하게 공용 기기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명의 뭐 만약에 100명 사용자가 있는데 10대 크롬북이 있다. 그럼 10명이 그 기기들을 나눠 쓰더라도 그 데이터가 꼬인다든지 뭐 남의 데이터를 누가 엿본다든지 그런 우려 없이 이렇게 공용 기기도 본인 것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이렇게 강력한 보안, 간단한 초기화, 자동 업데이트, 쉬운 기기 공유 이렇게 큰 특징으로 4가지를 제가 뽑아보았고요. 보안 같은 경우에는 크롬북은 뭐 구글에서 만약 해킹에 성공하면 1억의 바운티를 준다라고 지금 할 정도로 강력한 보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OS에 해커가 들어와서 뭐 중요한 파일을 바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베리파이 부치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예 부팅이 되지 않고 초기화가 되도록 만들어진 OS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이 뭐 기기가 고장나거나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항상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샌드박싱이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한 브라우저의 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다른 탭에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신 같은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은 O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윈도우 PC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많은 컴퓨터들이 윈도우 기반으로 되어 있기도 해서 그렇지만 뭐 윈도우 PC를 노리는 다양한 바이러스들과 랜섬웨어 그런 말웨어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알약이라든지 V3 뭐 그런 백신들을 설치해야 하고 해킹 위협에 시달리실 텐데 크롬북은 그런 해킹 위협이 없고 보안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계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도 상당히 쉬운데요. 이제 오토 업데이트라고 해서 6주마다 최신 버전의 OS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제 윈도우 PC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윈도우 7 쓰다가 윈 10이 나오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메시지 나오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크롬북은 일단 구매를 하시면은 6주마다 뭐 따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해서 뭐 30분 동안 업데이트 진행 중이니 뭐 전원을 끄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OS를 2개 카피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2번째 카피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적용이 되고 다음 부팅 시에 그 OS 2개의 부팅 순서를 바꿔버리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업데이트로 인한 지연 시간도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크롬북에 문제가 생겨서 초기화를 해야 된다 이럴 때도 따로 뭐 USB 같은 걸 만드셔서 OS를 다시 깔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뭐 옵션 들어가셔서 바로 초기화 버튼 누르시면은 3분 내로 공장 초기화가 진행이 되게 되고, 그 계정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하신 프로그램들 그리고 모든 그런 데이터들도 다 로그인만 하면은 다시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초기화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덜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이제 공용 PC로 사용될 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이제 여러 사용자 간에 공유하고 강력한 동기화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로그인 화면에 이제 사용자들 아이콘이 떠 있기 때문에 본인 아이콘 찍어서 로그인만 하시면 마치 뭐 완전 내 기기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계정의 파일들은 절대 다른 계정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뭐 윈도우 PC 사용하실 때는 뭐 그런 다운로드 폴더라든지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좀 민감한 정보가 있는 그런 파일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이제 360도 돌아가는 힌지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폼팩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처럼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노트북처럼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반만 접어서 세워두시고 텐트 모드라고 하는데 이제 동영상 시청용으로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키보드가 없는 태블릿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소비하는 기기에 가깝다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훨씬 용이한 폼팩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웹 앱과 안드로이드 앱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요새 안드로이드에 진짜 뭐 윈도우 PC에 뭐 물론 윈도우 PC 전용으로 나온 앱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다양히 호환이 되는 다양한 앱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앱들을 사용하셔서 다양한 파일들 수정하시고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매니지먼트 콘솔이라는 유료 이제 관리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특히나 교육기관에는 구글에서 특가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뭐 개인에게 크롬북 나눠주시고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크롬북을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비치해두고 그 도서관 사이트에만 머물러 있게 하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 학생들의 뭐 그 사용 패턴을 보시고 싶다든지 기기에 멀리 있는 기기의 뭐 와이파이 접속 상태라든지 그런 상태를 보시고 싶을 때 이 매니지먼트 콘솔을 활용하시면은 이제 원격으로 다양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G 스위트만 사용하셔도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앱 설정이라든지 뭐 사이트 차단, 허용 이런 게 가능하시고요. 좀 더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시면은 이제 매니지먼트 콘솔을 이용해서 키오스크 모드라든지 뭐 공용 세션이라든지 그런 모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 스위트랑 크롬북의 그 궁합을 조금 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크롬북은 무조건 계정을 통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스트 모드라는 방법이 있고 본인의 개인 지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구글과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G 스위트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크롬북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게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인터넷 사용이 필요할 때 로그인 없이 바로 들어가셔서 이제 웹브라우저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게스트 모드에선 돌아가지가 않고요. 대신 게스트 모드로 접속해서 웹브라우징을 하고 나신 다음에 게스트 모드를 종료하시면은 그 게스트 모드 동안에 사용했던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기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메일 계정으로 사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휴대폰에서 지메일 계정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 크롬 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본인 지메일이 로그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지메일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사용하시면은 뭐 사용하신 파일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기에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설정도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사용하실 때도 그냥 개인 지메일 계정 이용해서 사용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학교에서 특히나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은 G Suite for Education 계정을 활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일단 크롬북은 뭐 64GB의 이제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G Suite for Education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구글 드라이브 용량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용량을 활용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관리를 하실 때 관리가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G Suite 그 어드민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학교 홈페이지를 설정해 두신다든지 배경화면도 바꾸실 수 있고 필요한 수업에 필요한 그 앱들도 미리 이제 학생들이 직접 설치하지 않더라도 계정 관리 계정에서 필요한 그룹별로 앱을 미리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웹 앱과 안드로이드 앱들을 프리 인스톨 하시거나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 리스트를 만드셔서 그 앱들은 허용되어 있으니 여기서 필요한 앱들은 직접 설치해서 써라라고 그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니지먼트 콘솔을 사용하시려면 이제 G Suite 계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롬북 이제 뭐 스크린샷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크롬북 처음 이제 크롬북을 켜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롬북에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와이파이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뭐 지메일이나 G Suite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대에 뭐 거의 20개 정도의 계정을 추가하실 수 있고 그 이상 추가가 되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기기를 쓰지 않은 계정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해서 보시는 화면도 이제 뭐 일반 뭐 태블릿과 윈도우 PC를 어떻게 보면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래쪽엔 작업 표시줄이 있고 원하는 아이콘들을 고정시키실 수가 있고요. G Suite 그 어드민에서 설정하시면은 저 아래쪽에 고정되는 앱들도 미리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그냥 설치만 할 것인지 아니면 밑에다 고정까지 시킬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 보시면 뭐 시계라든지 다양한 기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도 저희가 최소 12시간 정도는 가도록 이제 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뭐 초중고 쪽에 크롬북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오전에 충전장에서 꺼내서 수업 그날 일과 마칠 때까지 충전장에 다시 넣지 않더라도 수업에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잘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배터리 시간도 크롬북의 장점이라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탐색기 파일 앱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손쉽게 뭐 다운로드 폴더에서 원하는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로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구글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지메일이나 G Suite 계정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 파일들도 마치 그냥 기계에 로컬로 저장해 놓은 것처럼 뭐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뭐 USB로 옮긴다든지 SD 카드로 옮긴다든지 그런 작업들도 가능하십니다. 이제 웹 앱들 같은 경우에는 크롬 웹스토어라는 이런 앱, 그 구글에서 만든 크롬 브라우저 전용 웹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필요하신 앱들을 찾으셔서 뭐 직접 설치를 하시거나 학생들이 설치를 못하게 차단하시거나 그런 작업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익숙한 화면이실 텐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양한 앱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그 G Suite 같은 경우에 이 앱, 그 플레이 스토어가 처음엔 기본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필요하신 앱들이 있으시다면 관리자 선생님께서 그건 이제 일괄적으로 허용을 해주셔야 앱스토어에 나타나게 되고 학생들이 설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설치되어 있는 앱들도 한 화면에서 다 모아서 보실 수 있고 필요하시면은 끌고 와서 실행기에 고정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폴더로 만들어서 관리도 가능하십니다. 이제 뭐 문서 도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윈도우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가장 익숙하시겠지만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닥스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이제 뭐 기존의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신 그런 문서들을 뭐 구글 문서로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냥 일반 DOC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구글 문서로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점은 다른 사용자를 초대해서 같은 문서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프레드시트나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여러 명이 한 문서에 접속해서 본인이 맡은 페이지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문서도 그런 식으로 협업하고 교수님께서 뭐 학생들에게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주시고 댓글도 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외부로 문서를 보내야 할 때는 그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호환되는 DOCX라든지 엑셀 파일로 이제 내보내기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기존 문서들과 호환성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초기화 메뉴는 이제 설정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제 설정에 보시면 파워C라는 메뉴가 있고 저 파워C 메뉴를 누르시면은 거의 뭐 재부팅 2번 정도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파워C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초기화를 하실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해둔 파일들은 날아가기 때문에 만약 그 초기화하시기 전에 구글 드라이브에 필요한 파일들은 백업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단축키들도 있어서 이제 단축키 뭐 안내창에서 여러 가지 검색해 보실 수 있겠고요.
뭐 간단한 스크린 캡처라든지 영역 캡처 이런 것도 다 단축키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교실이나 도서관에서 공공기기 아니면 이제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시는 기기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콘솔과 크롬북을 같이 사용하셔서 키오스크로, 그래서 도서관에서 아니면 뭐 식당에서라도 주문용이라든지 그런 키오스크기 한 웹사이트만 띄워놓는 기기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 외부에서 뭐 손님들이 오셔서 간단한 웹서핑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이제 공용 세션 기기라고 해서 세션에 뭐 1시간 단위로 리부팅이 일어나도록 설정을 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컴퓨터로도 이렇게 공공장소에 두고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G 스위트 계정을 발급받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G 스위트는 모든 앱들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뭐 게임 같은 거는 아마 학교에서 허용을 해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G 스위트 계정을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 스위트 계정과 개인 계정을 따로 사용함으로써 학습과 개인의 영역을 분리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 윈도우 서버를 운용하고 계시다면은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뭐 캐드라든지 다양한 그런 특화된 앱들 사용을 위해서 윈도우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터미널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북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게 이제 G 스위트에 대한 설명인데, 혹시 G 스위트 설명? 그러면은 이 G 스위트가 뭔지, 그리고 크롬북과 어떤 궁합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G 스위트라는 솔루션 자체는 구글에서 기업들에 유료로 제공하는 솔루션이고요.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G 스위트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point.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그 도메인에 G 스위트를 적용시켜서 저희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계정을 발급해주고, 저희가 이제 메일로 사용하는 Gmail도 이제 G 스위트의 서비스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유료인 서비스를 교육기관에는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G 스위트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협업을 하실 수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구글 문서 도구라든지 스프레드시트, 슬라이드가 다 이제 G 스위트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 웹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웹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크롬북이든 윈도우 PC든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어떤 기기에서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크롬북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도 이 G 스위트 서비스를 확장시키면서 이런 사용성을 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크롬북과 G 스위트를 같이 사용하실 때 이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 대해서, 신입생들 그리고 재학생들에 대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계정을 발급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 계정 발급도 뭐 일일이 이름 치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발급하는 게 아니라 엑셀 시트 하나 올려서 이렇게 한 번에 통으로도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북과 G 스위트를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관리 콘솔을 통해서 다양한 설정들을 미리 해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뭐 허용하고 차단한다든지, 뭐 유튜브의 일부 동영상을 차단한다든지, 그리고 뭐 앱을 미리 설치하고 그것도 이제 조직 단위별로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교수님들은 모든 사이트 허용되어 있고, 학생들은 특히나 뭐 시험 기간에는 뭐 특정 사이트를 차단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 제공되는 그 G 스위트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이제 돈을 따로 추가로 내야 되는데, 저희가 추가를 원한다면 G 스위트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브 공간도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 스위트에 포함된 핵심 서비스들이 이제 구글 클래스룸과, 이제 에듀케이션 서비스에서 핵심 서비스라면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이제 뭐 시험도 볼 수 있고 설문도 치를 수 있는 그런 구글 설문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드민 콘솔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고,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그리고 교수님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이제 구글 문서 도구, 스프레드시트, 슬라이드가 있겠고, 그 모든 파일들을 한 곳에 모아주는 구글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겠고요. 그리고 뭐 캘린더를 통해서 단순히 뭐 본인의 일정만 적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하시면은 이런 뭐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이제 학교 리소스로 등록하셔서 직접 그 예약 시스템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린더에서도 뭐 구글 행아웃 미트 세션을 바로 만들어서 그 다른 사용자들을 초대해서 따로 뭐 링크를 또 보내고 할 필요 없이 캘린더에서 바로 접속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글 킵이라는 메모장을 통해서 이제 저희 신제품에 들어가는 펜으로 뭐 그림을 그리신다든지 필기를 하신다든지 그런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메일이죠. 지메일을 제공하고 행아웃과 뭐 행아웃 밋 같은 여러 메신저와 비디오 컨퍼런스 솔루션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업을 만드시고 학생들 초대하시고 뭐 과제도 내주시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고 성적 관리까지 한 곳에서 다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글 폼즈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설문 조사를 하고 그리고 퀴즈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그 크롬 매니지먼트 콘솔이라는 걸 사용하시면은 이제 뭐 퀴즈 락인 모드라고 해서 그 퀴즈를 이제 퀴즈로 설정을 해두시면은 학생들이 그 브라우저 탭에서 나가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크롬북만 가지고 시험을 보시더라도 뭐 다른 페이지에 나가서 검색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크롬북과 G수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닥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문서에 접속해서 협업을 하게 되고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커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텐데 실시간으로 어떤 학생이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커서 위치 어디에서 어떤 걸 타이핑하고 있는지 이 상단에 보시면은 누가 접속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 곳에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뭐 친구들끼리 피드백도 줄 수 있고 선생님께서 뭐 댓글도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따로 저장 버튼을 누르실 필요도 없고요.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은 저장이 되고 그리고 리비전 관리 기능도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작업하던 것이 오늘보다 마음에 들었다면 어제 버전으로 돌리시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파일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제한으로 저장 공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메신저 화상회의 이제 행아웃 밋은 이 자료는 제가 좀 옛날 자료라 숫자가 틀렸는데 행아웃 밋 같은 경우에 지금 9월까지는 프리미엄 기능이 모두 지금 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행아웃 밋은 원래 유료 버전에 포함되어 있던 건데 그 기본적인 기능들은 G Suite for Education 무료 버전에도 다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HWP 파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일단 저희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 활용이 필요하시다면 폴라리스라는 안드로이드 어플을 사용하시거나 이제 넷피스라고 해서 온라인 버전의 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웹브라우저로 넷피스에 접속하셔서 한글 파일을 올려서 거기서 수정하시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역시 오피스 365라고 해서 온라인 버전의 오피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유료로 구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 도구의 특징이라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크롬북에서 사용하시면은 그 구글 문서 도구도 오프라인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문서를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이 되면은 그때 서버와 동기화해서 이렇게 버전이 맞춰지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역시 동시에 편집한다라는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초로 제가 이 문서를 만들어서 다른 분께 공유를 드리면은 단순히 이제 공유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거나 편집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훼손되지 않을 정도 그런 권한 부여를 통해서 해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설문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보시거나 이제 설문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G 스위트의 일부는 아닌데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미술관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상당히 높은 해상도로 관람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미술관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제 저희 지도 보면 로드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에서 이렇게 길 따라서 저희가 걷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박물관들에 대한 로드뷰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박물관 한 곳을 선택하셔서 거기를 마치 직접 걸어 다니면서 작품을 보시는 것처럼도 이렇게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글 어스 또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지구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전 세계 유명한 건물들은 이제 3D로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곳들을 직접 가본 것처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G 스위트에 포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결국 크롬북과 G 스위트는 이제 떼가면 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뭐 이상한 사이트를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실 수가 있고 뭐 사실 대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 어플들이 필요하니 지금 다운받자라고 하면 결국 수업 시간을 까먹게 되는 건데 그 수업 시간 까먹는 거를 이제 관리자 분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번 클릭으로 그 많은 시간들을 더 세이브할 수 있고 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미국의 코넬 대학교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G 스위트 에듀케이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도입을 해서 Gmail 대신 여기서 이제 Cmail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메일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과 교수님이 이렇게 메일과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졸업을 한 후에도 이 구글에서 어차피 무제한으로 계정 개수도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고 용량도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졸업생들 계정도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10년에 대학원 졸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제가 이제 C메일 접속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작업했던 여러 가지 문서들, 제가 작성했던 그런 뭐 리포트들을 지금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용량이 많이 쪼달리던 시절이라 제 그 당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백업해 놓고 지금까지도 자주 들어가는 계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단국대 치대 이제 박정철 교수님이라고 구글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행아웃 미트를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수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뭐 소개하시고 이런 식으로 수업 자료들 띄워 놓으시면서도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지 않게 아래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유튜브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튜브가 아니라 드라이브를 통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공유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것들이 따로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기록으로 남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꾸로 수업도 얘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수원 기독중학교라는 곳에서 저희 크롬북을 예전부터 거꾸로 수업을 도입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 가장 필요했던 게 크롬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미리 다 깔아놨고 여러 가지 수업 자료도 준비를 해놨는데 학생들에게 결국 기기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크롬북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한 대씩 크롬북을 입학할 때 이제 제공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선생님들께서 수업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이걸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에 직접 공부를 개인 시간에 하고 수업 시간은 오히려 토론을 하고 그 본인이 공부한 거에 대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곳에서도 보시면 지금 크롬북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건데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뭐 시험지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풀고 그리고 뭐 계산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뭐 시험을 보고 했겠지만 이제 크롬북에 있는 구글 폼즈를 이용해서 거기서 퀴즈를 내주시고 학생들은 이 퀴즈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락모드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뭐 검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커닝 우려를 봉쇄하시고 이제 연습장을 사용해서 모든 답은 크롬북에다 입력하고 이제 구글 폼즈에서 퀴즈 기능을 이용하면은 채점 같은 것도 자동으로 되고 주관식도 어느 정도 키워드를 입력하시면은
어느 정도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일일이 뭐 OMR 카드 뭐 스캔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그 점수까지 한 방에 시험 끝나자마자 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인쇄도 필요가 없으므로 이제 보안에도 어떻게 보면 좀 용이하겠고요. 그리고 충북에 있는 에너지고등학교라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크롬북을 도입을 하셔서 부장회의도 이제 종이 없이 크롬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특히나 뭐 저희 크롬북의 팬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교장실에 크롬북 10대를 설치해 놓고 선생님들은 몸만 오셔서 본인의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은 뭐 문서라든지 그 전에 그 회의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들이 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이렇게 문서 꾸러미를 들고 올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회의를 하시고요. 전달 사항도 이제 구글 문서로 가볍게 전달하시고 캘린더를 통해서 일정 공유하시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 이제 크롬북을 받아서 수업에 특히나 여기 이제 수학과 과학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크롬북 도입을 해서 외국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실시간으로 수업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좀 얘기를 빨리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벌써 좀 마무리 단계에 들었는데,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지식이 이제 많이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지식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 양과 그리고 접근성, 유효기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루에 5억 개의 트위터가 쏟아지고 하루에 이메일이 2,940억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하루에 올라오는 데이터가 4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0억 번의 검색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저희도 잘 생각해 하루를 돌이켜보면 하루에 정말 많은 검색들을 하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확실히 보급이 많이 되면서 이런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정말 좋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인터넷 세상에 있는 알려진 도메인들이 3억 4천 개가 넘게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의 유효기간이라는 건데, 예전에 뭐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을 때 그 지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지식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습득하는 지식들은 그 유효기간이 상당히 더 짧아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지식이 정말 맞는 지식인지도 잘 아직 모르는 거고, 그 지식 자체의 기간도 상당히 그 유효한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역시도 이제 뭐 구글에서도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뭐 대학교 학위가 없어도 이제 직원을 뽑겠다고 한 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상당히 뭐 애플, 구글 그리고 IBM을 포함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조차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뽑는 것도 예전엔 저희가 뭐 이제 한 번에 공채를 통해서 뽑았다면은 점점 수시로 직원들을 뽑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자리도 변화하고 지식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교육과 학습 방법도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롬북 도입을 하면서 사실 대학교에서는 뭐 아무래도 다들 성인이고 자율적인 학습을 좀 더 하겠지만, 뭐 초중고등학교부터 크롬북을 이제 써온 학생들은 앞으로 대학교에 가서도 본인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이런 기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EBS에서 나왔던 다큐인데, 여기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다 공유 드릴 거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이제 뭐 교수님의 역할은 선생님이 아니라 코치라는 메시지를 제가 여기서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잠깐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만들어진 이런 교육 방식은 20세기까지는 잘 맞았지만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교수님이란 원래대로면 이제 앞에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시는 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반감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빨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보다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크롬북이란 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하는데 쓰이는 기기라는 점에선 같은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던, 뭐 아이패드를 사용하던, 크롬북을 사용하던, 사실 웹브라우저만 있으면은 다 이제 교수님의 수업도 볼 수 있는 거, 유튜브도 볼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계정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본인의 데이터를 남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만약 학교에서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 학습에 필요한 어플들을 교수님께서 미리 설정해 주시고, 그 뭐 필요한 북마크들을 뭐 미리 설정해 주신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제 받자마자 윈도우 PC 열어서 뭐 워드 깔고 크롬 브라우저 깔고 그런 과정 없이 뚜껑 열자마자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운용을 하실 거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저번에 뭐 이렇게 뭐 강의실에 뭐 30대 이렇게 두시고 수업 시간에 필요한 학생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대여해 가는 식으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좋은 점은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하기 때문에 뭐 전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에서 이 크롬북을 사용했다 해도 다른 친구의 데이터가 뭐 내 계정에 꼬여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작업한 거를 다른 친구가 본다든지 그런 우려가 없어서 좀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호환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작업한 것들도 크롬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크롬북이라는 기기 자체가 좀 뭐 어떻게 보면 생소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맥북, 윈도우 PC랑 뭐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저희는 이제 뭐 강력한 보안, 그리고 좀 쉬운 관리, 그리고 설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용으로, 뭐 사실 대학생들은 좀 더 팬시하고 멋있는 그런 얇고 가벼운 노트북을 원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성능과 학습 도구로서는 아주 훌륭한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강 교수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북 보고 싶으시면 여기 새로운 모델 갖고 오셨거든요.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새로 이번에 말고. 가격 좀 물어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스케줄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노트북은 뭐 할까? 용도가 또 따로 있죠.